나라장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수의계약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나라장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가장 정점이 수의계약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수의계약을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공고문을 두 개를 캡처했습니다. 위와 아래를 구분을 해보시면 아주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잠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실 때 아래 이 제 4번 예정 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이건 일반적으로 보는 방법이지요. 그 다음에 위에 계약 상대자 결정, 이것이 이제 수의계약인데 위와 아래를 구분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맞춘 분도 계시고 못 맞춘 분도 계실 텐데요. 예전 가격은 아래 것부터 보겠습니다. 예전 가격은 뭐 대장 예전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3% 복제비 가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다음에 적격심사 내용이 나옵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 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해서 86.745% 이상을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미의 공고문하고는 아주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예기도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서 예정 가격 대비 예정 가격을 87.745% 이상, 그러니까 아래 86.745하고 위에 87.745는 낙찰환율만 다른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아래는 86.745 이상 최저 가격 입찰자 순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뭐냐면 아래의 공고문은 적격심사를 적용해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순위를 결정한 뒤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수의계약을 적용해서 배제 사유가 아닌 사람을 낙찰자로 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큰 차이를 갖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발표된 예정 가격 곱하기 낙찰 환율하면 낙찰 한가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입찰에서는 낙찰 한가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1순위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공고문은 그 1순위가 적격 심사를 적용해서 여기 보시면 적격 심사를 해서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자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적격 심사가 95점이 안 되면 탈락이다. 또 무슨 얘기냐면 탈락되면 2등으로 넘어가서 2등이 똑같은 적격 심사를 봐서, 예, 적격 심사를 통과해서 95점이 넘으면 탈락, 예, 95점이 넘지 못하면 탈락된다. 이 뜻을 의미하는데 위에는 똑같이 예정 가격의 낙찰 환율 87.745%를 곱해서 낙찰 한가가 있는 거죠. 근데 낙찰 한가에서 1순위를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1순위 업체가 그 수의계약 운용 요령에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낙찰자로 뽑겠다. 결국 적격심사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소액 수의, 수의견적, 수의계약, 이 수의자 두 글자가 딱 들어가면 적격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적격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델 아래, 지금 보시는 화면에 델 아래 보면 우리나라 입찰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등이 낙찰이 아니죠. 우리나라 입찰은 1등이 낙찰이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1등부터 뭘 보냐면 적격 심사를 봐요. 심사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사를 통과하면 낙찰,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 2등이 본다는 얘기인데 수의계약이란 말 자체가 적격 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1등이 곧 낙찰이다. 1등이 낙찰이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수의계약 꼭 보고 계시지요?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꼬박꼬박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등이 낙찰이기 때문에. 이 적격심사를 적용하는 공고문은 1등이 낙찰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준비하고 입찰을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1등이 낙찰이기 때문에, 예, 입찰자들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두 가지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수의계약을
발주자 재무관이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발하는 임의적으로 선발한 공고문 이렇게 생각해서 투찰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라장터에서는 이 복수예비가액과 예정 가격이 나오는 한 절대로 발주자 재무관이 1등을 내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1등을 내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1등을 물론 1등을 내정하는 공고문이 있죠. 그건 너무 예외적인 거라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1등을 내정하지 못하고 수의계약은 1등이 그 적격심사를 적용하지 않아서 낙찰을 보기 때문에 꼭 수의계약부터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런 분들 괜히 많죠. 나라장터 등록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투자하십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시는데요? 실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적은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실적과 전혀 관계없는 게 뭐지요? 수익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라장터 등록과 동시에 뭐부터 보셔야 돼요? 수익계약부터 보셔야 돼요. 수익계약. 자, 그러면 모든 공고문이 수익계약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냥 뭐 다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도 좀 자세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지정정보 처리 장치에 의한 계약과 지정정보 처리 장치에 의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엄연히 나눠보면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이 얘기죠. 지정정보 처리 장치에 의한 계약과 그러니까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는 계약과 이용하지 않는 계약인데 그러면 지정정보 처리가 뭐냐?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정보 처리 장치는 나라장터를 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학교장터 있지요. 그 다음에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 그 다음에 온빛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주로 나라장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공고문이냐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공고문이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공고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2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발주처 재무관이 그 뭐 견적서 갖고 오세요. 제가 그냥 계약할게요. 그러니까 업체를 선발하는 이 수의계약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준이 뭐냐면 2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 외에 뭐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인데 대표적인 게 2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지정정보 처리 장치에 의한 계약이지요. 그러니까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는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건설업종에서 종합은 2억이야, 전문은 1억이야.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사가 뭐냐면 종합과 전문을 뺀 나머지가 그 밖에 공사지요.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은 5천만 원 이하에서만 지정정보 처리 장치,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나옵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서 나오는 수의계약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지요. 종합은 2억이야, 전문은 1억이야, 그 밖에 공사는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은 5천만 원 이하에서만 나오고 그 예외적으로 2천만 원 이하에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 발주 재무관이 임의적으로 낙찰자, 계약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부가적인 말씀드리겠는데 2천만 원 미만이라고 국가개혁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 예만 들더라도요. 이 규정 외에 500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를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장터를 이용하면 비감사 대상입니다. 원리가 뭐냐면 1등을 입찰자들이 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 규정이 꼭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라장터 등록과 동시에 2억 종합은 2억, 전문은 1억, 전기통일소방은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은 5천만 원 이하는 입찰을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왜요? 수의계약이니까 참가 자격만 획득했다면 1등을 바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21년 1월인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금액이 2배로 늘었죠. 종합은 4억, 전문은 2억, 금박공사는 1억 6천, 용역물품은 1억까지 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 긴급사태 재난상태에 의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여기까지 늘었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이 그 기업도 5천만 원 미만은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그 금액 또한 2배로 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영상태 평가입니다. 제가 앞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때때로 수의계약인데 적격심사를 적용하는 공고문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중에 적격심사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영상태만 평가하겠다. 그래서 실적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실적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적이 없는 업체가 투표해서 1등 되면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